자, 스태틱 메소드하고 파이널 키워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들 앞에도 스태틱이 붙을 수 있고 함수 앞에도 이제 스태틱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붙게 되면 얘는 객체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객체 지금 메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태틱 메소드는 그 객체의 메소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는 메소드들을 객체 메소드라고 그래요. 아까 숙제에서 보면 add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add가 그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넘버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메소드는 굳이 객체 메소드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이제 스태틱 메소드 만들어 버리지. 그러면 이제 별 차이가 없어지죠. 그 첫 번째 그 C를 자바로 바꿨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져요. 단지 calculator 꺼내냈는데 calculator가 4개의 스태틱 함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객체지향적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이라는 건 객체들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calculator를 여러 개 만들어서 어떤 애는 3, 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는 17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애들은 17이라는 값을 주고 여기서 애들은 8이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은 이제 그게 아닌 거지.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는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호출하는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this 인자가 없어요. 다른 말로 클래스 메소드라 그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모든 요소들을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요.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했을 때 유리한 거, 우리한테 이득을 주는 것들만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SQRT라 parseInt, 이런 것들은 인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SQRT는 제곱근을 구하는 거고, parseInt는 우리가 지난번에 짰던 거지. 그쵸? 문자열 1, 2, 3, 4 있으면 1234를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parseInt라는 거. 그래서 이게 문자열이 들어가고 결과는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자만 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객체 메소드로 만들지 않고 객체 메소드 안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태틱 메소드로 만든다. 근데 스태틱 메소드들을 자바에서는 별도로 그냥 함수만 존재하게끔 만들 수가 없으니까 C처럼 어떤 클래스에 넣게 된다. 그럼 어떤 클래스에 넣을까? 우리가 걔들만 담은 유사한 애들, 비슷한 종류의 애들을 묶어놓은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매스죠. 매스. 그러니까 수학 관련 함수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은 다 매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parseInt는 정수를 처리하는 거니까 인테저라고 하는 int는 원시 타입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바에서는 간혹 정수도 객체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꿔주는 타입이 있어요. 그게 인테저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넣게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스태틱 메소드이고 메인이 스태틱 메소드인 이유는 메인은 객체를 생성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누가 부르냐? JVM이 부른다. 그래서 객체 생성하지 않은 부르기 때문에 스태틱. 그리고 밖에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이 되어 있는 거죠. 시험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메인이 왜 스태틱 메소드입니까? 그러면 메인은 어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부르기 때문에 스태틱 메소드를 씁니다. 그렇게 쓰시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태틱 메소드는 this라는 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A.F 할 때 이 A가 뒤로 넘어가는 거죠. 객체가. 근데 스태틱한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하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this가 없어요. 그러니까 main은 요 인자가 하나면 실제 인자의 개수가 하나예요. 스태틱 메소드니까. 근데 이 F는 인자가 없지만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니까 인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못 불러. 얘는 this를 뭔가 넘겨줘야 돼. 그래서 뭐가 와야 돼. 근데 안 오니까 this가 없고 그 넘겨줄 인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2개 필요한데 하나만 줘가지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태틱 함수에서는 스태틱이 아닌 함수들을 곧바로 부를 수가 없다. 여기서 얘를 부르려면 스태틱 테스트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F를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이건 설명드렸듯이 상수를 정의할 때 final을 쓰고요. 상수를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멤버 변수에 이제 멤버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일반적인 멤버 변수들 은행 예제에서 잔액은 은행 계좌를 100개 만들면 잔액 정보도 몇 개 존재해? 100개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가 되죠. 상수는 중복해서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스태틱,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니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get pi, get e 이런 걸 할 필요 없지. 그냥 mass.e, mass. 뭐 이런 걸 갖다 쓰게끔 하기 위해서 public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teger max value, 그건 뭐냐면 정수의 제일 큰 값. 그런 상수들은 뭐 get max value 이런 함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를 필요가 없어요. 걔를 직접 접근한다고 해서 상수니까 수정을 못해. 그래서 public을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는 상수를 정의할 때 요 3가지 키워드가 같이 따라와요. 근데 간혹 요 스태틱이 빠질 수 있어. 스태틱이 빠질 수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 하면 요거 설명드리면 이런 것처럼 객체를 만들 때 어떤 값을 받고 그 값을 그 객체가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카운터인데 카운터를 만들 때 어떨 때는 플러스 1씩 증가하는 카운터를 쓰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플러스 2씩 어떨 때는 플러스 10씩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고 싶은데 그 한 번 내가 플러스 1씩 하는 카운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플러스 1이라는 증가하는 폭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카운터를 한 번 만들면 그럴 때는 요 변수를 파이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들마다 인크리멘트 변수가 생기는 거죠. 인크리멘트 변수가 생겨. 그렇지만 이 인크리멘트 변수는 각 객체마다 한 번 초기화할 때 설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안 변해요. 그리고 값들이 상수, 이처럼 파이널로 해주면 우리가 또 오류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에요. 변수는 값이 변하죠.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들은 값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값이 변하게 되면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상수를 쓰게 되면 상수는 고정돼 버리니까 그 값이 엉뚱한 값을 가져서 오류가 난다는 생각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인크리멘트에서 요 값으로 요게 10이 됐든 5가 됐으면 인크리멘트 값이 엉뚱한 값을 가져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이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이 인크리멘트 값이 엉뚱한 값을 가져서 오류가 나는 경우는 없을 거다. 내가 초기화를 잘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파이널만 가지고 스태틱이 아니라 파이널만 가진 애는 요거의 초기화를 어디서? 생성자에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럼 다 됐고.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파이널이 아닌 스태틱 멤버 변수, 스태틱한 멤버 변수들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멤버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이제 static 멤버 변수를 쓸 수 있어요. static. 그래서 그 예제는 어디 있냐? 어디 갔냐? static 예제. 어디 갔냐? 요건가? 요거. 그래서 내가 요 클래스에 객체가 몇 개 생성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객체들마다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이 객체도 알고 있고 저 객체도 알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이 객체 전체를 공유하는 어떤 값을 하나만 둘 필요 있을 때는 static을 써주면 돼요. static. 그래서 요처럼 계좌번호를 유지하는 account number라는 멤버 변수 사용하고 싶은데 이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순차적으로 계좌번호를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할당된 계좌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이제 클래스에서는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쓰시면 된다. 하나만.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지고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만들고 이 하나를 공유해서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st assigned number는 어디서 증가시켜줘요? 생성자에서. 그럼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모든 곳에서 얘가 한 번만 증가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태틱한 멤버들, 스태틱한 메소드, 그리고 파이널 멤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화. 초기화는 크게 명백한 초기화가 있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닛, 게임에서 유니트가 있어. 유니트가 있어. 그래서 헬스. 그래서 이게 빵 되면 죽어. 빵 되면 죽어요. 빵 되면 죽는데 얘는 어떤 유니트든지 항상 100으로 시작해. 그러면 얘는 어디서 초기화해야 되냐면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 100 이런 식으로. 요 헬스라고 하는 멤버 변수는 모든 객체들이 따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시작을 무조건 100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벨이 있어. 레벨. int 레벨. 레벨은 포켓몬 해보다 보면은 레벨 2인 애가 나올 때도 있고 1인 애 나와 있고 뭐 있죠. 그래서 얘는 생성할 때마다 다양한 레벨로 나올 수 있어. 그럼 얘는 여기다 초기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성할 때 값을 줘야 되겠지. 밖에서. 그러면 public unit int 레벨 받아서 this 점 레벨은 레벨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거에 대한 오류 체킹 뭐 레벨이 5다 뭐 이런 거는 그러면 좀 더 나아가면은 public void set 레벨 해가지고 여기서 int 레벨 해가지고 검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하지 않고 set 레벨 그러니까 코드 중복을 없애는 거야. 보통은 이런 걸 만들겠죠. 그리고 얘는 밖에서 부를 필요 없으면 요 프라이빗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static, final, int, max level은 10. 뭐 10 가장 높은 레벨이 몇이다. 10.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클래스에 정의할 때 이 특성이 뭐냐를 보고 이 특성은 얘는 변수이지만 얘 변수죠. 100에서 0으로 뭐 왔다 갔다 약 먹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변수예요. 변수이지만 시작은 100으로 시작한다. 누구든지. 그러면 이렇게 코드 보면 얘는 명백한 초기화했구나. 그러면 모든 애들은 100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건 레벨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 레벨이란 변수는 그 초기화할 때 다양하게 줄 수 있구나. 이제 이 코드를 보면 레벨은
1부터 뭐, 요 10까지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 얘는 상수구나. 그러면 얘는 그냥 public까지도 갈 수 있구나. 나머지는 private.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태틱한 멤버들은 공유하는 애들이에요. 특정한, 요거는 어떤 객체가 불러줬을 때 호출되는 거죠. 스태틱한 멤버들은, last assigned number는 얘의 수명은 뭐랑 같아요? 수명. 헬스. 객체랑 같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는 헬스라는 정보를 가지게 되겠고 그 객체가 없어지면 걔가 갖고 있던 정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태틱한 멤버는 또 이런 애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한 애들은 무조건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요 방법밖에 없어. 생성자에 초기화할 수가 없어요.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만 쓰는 거예요. 얘는 그 전에 존재를 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할 수가 없다. 명백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자동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얘를 equal 0 안 해도 자동 초기화돼요. 그럼 정수는 자동 초기화되면 어떤 값? 0을 가져요. 그런데 이걸 빼는 거랑 equal 0을 하는 거는 가독성이 달라져. 아, 0으로 시작되는 값이 맞구나. 빼먹었으면 저 인간이 잘 알고 빼먹었는지 실수로 초기화를 안 한 건지 헷갈려요. 근데 equal 0을 딱 써놓으면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초기화는 내가 인트 값이 0으로 초기화될 필요성이 있더라도 equal 0을 써주시면 가독성이 높여진다.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 코딩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equal 0. 그리고 이런 블럭들을 여기다가 코딩할 수 있어요. 요거를 초기화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건데 해야 된 일이 좀 복잡해. 생성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일인데 조금 복잡해. 그럼 여기다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자바에서는 스태틱한 애들은 여기다 스태틱 키워드 써주시고 스태틱 아닌 애들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멤버들은 다 1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배열을 만들고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1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도 내 의도를 얘는 무조건 모든 애들이 리스트를 만들면 1로 초기화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그냥 equal 0 하면 되는데 이런 블럭을 안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코딩을 좀 무슨 문장을 뭐 form은 if는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코딩을 해가지고 명백한 초기화를 코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자바에는 초기화 블럭이라는 것이 있다. 네,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네 번째 노트